4번 할 차례죠. 604번에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답을 봐보면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그래서 아까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그래서 600그게 1번에 거기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05번은 구획된 실의 출입구. 이제 구획된 실이 있는데 이제 하나의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출입구인데 이제 또 조건이 있습니다. 답을 봐보면 대각선의 길이가 15m 이내에, 그래서 대각선이니까는 가장 길다 그거죠. 그게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그러니까 약간 작죠. 작은 그런 구획된 실이죠. 그 다음 606번은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 조명등과 유도 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답을 봐보면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그래서 거실에서 하나의 출입구까지 보행 거리로 20m 이하이고, 플러스죠. 비상 조명등 유도 표지가 있다면 그 거실의 출입구. 그래서 보행거리 20m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607번은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이계소 외의 출입구.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거실에서 보행거리로 30m 이하의 20m 이하보다는 약간 더 이제 길죠. 그래서 답을 봐보면 출입구가 3개소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래서 보통의 거실은 출입구가 하나 아니면 2개, 그 정도가 보편적이죠. 2개도 사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약간 큰 사무실 그런 곳이 이제 2개가 있고 막 그렇지 3개인 곳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쩌다 있긴 있는데 만약에 3개소 이상 있다면 이제 그런 거실이라면 보행거리 30m 이하라고 한다면 주된 출입구 2개소 외니까 나머지 1개 아니면 2개 그런 출입구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피난구 유도 등 설치 면적 기준 NFTC 기준입니다. 그래서 601번은 NFPC 기준이고요. 방금 그 4개는 NFTC 기준 다르죠. 그래서 NFTC 기준이 좀 더 자세하다, 구체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출입구에는 피난구 유도 등 설치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15m 이하, 20m 이하, 30m 이하 이 3가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608번은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그래서 아까 조건이 있었죠.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그래서 602번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609번은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그래서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니까 그 출입구를 열면 복도나 통로가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피난구 유도등이 있으니까 굳이 복도, 통로 유도등이 없어도 피난구 유도등만 봐도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609번의 답은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래서 복도나 통로인데 보행거리로 20m 미만인 그런 곳, 길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은 통로 유도등 설치 면제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통로 유도등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복도 통로 유도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0m 미만하고 20m 미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피난구 유도등하고 비교를 해보면 30m 이하, 20m 이하고요. 복도 여기 유도등은 미만이에요, 미만. 차이라고 한다면 기준이. 그래서 미만인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 610번은 채광이 충분한 객석. 그래서 조건이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그게 있었죠. 그 다음에 611번은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 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답을 봐보면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래서 거실에서 그 출입구까지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에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601번 봐보면 601번에 또는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다만 보행거리가 20m 이하, 이제 그것만 하나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606번을 한번 봐볼까요? 606번이 이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그렇게 되죠. 606번이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이거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가 어차피 거실 출입구니까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다만 그 20m 이하라는 게 객석의 통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같은 곳을 봐보면 예배당이 거실이니까 이제 객석이 있으니까
거실 출입구까지 객석의 통로가 있어요. 그 객석의 통로에 이제 통로 유도등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통로 유도등, 예. 복도 통로 유도등 그런 거. 이제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으니까 굳이 객석 유도등을 설치 안 해도 된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객석 유도등 설치 면제 기준입니다. 객석인데 예, 통로 유도등이 있어서 예,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20m 이하. 그래서 20m 이하는 공통적으로 이제 20m는 나온 것 같아요. 세 가지 다. 그 다음에 612번은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답을 봐보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래서 거실에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실에서 이제 지상으로 가려면 복도, 계단, 그 밖에 통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설치하라는 겁니다. 거실, 복도, 계단, 통로. 이제 피난 루트가 되는 거죠. 613번은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답은 조도는 비상 조명 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 그래서 비상 조명 등은 보통 사람 키 높이 그 정도 있어요. 그러면 비상 조명 등이 켜지면 이제 바닥에서 쟀을 때, 측정했을 때 1럭스 이상. 바닥에서. 바닥이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1룩스. 614번은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 장치를 내장할 것. 답을 봐보면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 조명등에는 그래서 비상 조명등 안에 축전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비 전원이 있는 비상 조명등이 있고 없는 비상 조명등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 전원이 있다면 점검 스위치, 그 다음에 이제 충전해 줘야 되니까 축전지, 예비 전원 충전 장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615번은 비상 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그래서 예비 전원과 비상 전원의 여기서 말하는 비상 전원은 이제 예비 전원이 없는 그런 비상 조명등은 이제 비상 전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발전기 그런 비상 전원으로. 그래서 기본이 20분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하 역사 그런 곳은 아마 60분 이상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616번에 그 유도 등의 유효 범위란 유도 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답은 비상 조명 등의 설치 면제 요건에서 그래서 비상 조명 등을 설치 안 하려면 어떤 유도 등이 있고 그 유도 등의 이제 조도가 1럭스 이상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비상 조명 등
설치 기준입니다. 네, 그 다음에 617번, 이제 피난 구조 설비까지 끝났고요. 617번은 호칭 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답은 호칭 지름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그래서 수도 배관에 소화전을 접속하는데 수도 배관은 75 이상, 소화전은 100 이상 그 사이즈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18번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그래서 이제 소방자동차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 답은 소화전은 그렇죠. 소화전은 도로 근처 아니면 공지 이런 것에 설치합니다. 이제 보통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단, 어디 동 화단 옆에 도로가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소화전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수평 투영면에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뭐 별 의미는 없고요. 아무튼 해당되는 건물에서 140m 그렇게 다 들어와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목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두 개 정도 있고 좀 더 크면 3개, 작으면 1개. 옛날 아파트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기준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는 한 30년 된 아파트는 상수도 소화 이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20번부터는 이제 재현 설비로 들어가네요. 화재 시 쉽게 변형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이제 화재가 났을 때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또 연기가 누설되면 안 되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답은 재질은 내화 재료, 불연 재료 또는 제형 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이제 재질을 이제 거기에 설치하는 어떤 재질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어떤 아까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이제 그 부분이 있었는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이제 그런 것은 마감 처리할 때 그것이고 이제 그 세 가지 중에서 불연재료만 있어요. 그리고 내화 재료는 약간 다르죠 또. 그 다음에 621번은 제형 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일 것. 그래서 제형 경계의 폭은 무슨 말인지 알 것이고, 그래서 답은 제형 경계는 제형 경계를 설치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622번은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의 위해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이제 하단이 흔들리면 안 된다. 제형 경계에는 하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동식이라는 말은 이제 화재 시에 스르르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급속히 하강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죠. 답을 봐보면 제형 경계벽은 배연식 기류에 따라 그래서 제형 경계벽은 이제 기류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뜻이죠. 제형 경계벽 하면 제형 경계 플러스 보예요, 보. 두 가지를 제형 경계병이. 그래서 제목은 제형 구역 구획 적합 기준입니다. 제형 구역을 구획할 때 이렇게 적합하게 해라. 적합하게 구획해라. 그래서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재현 구역 구획할 때 재현 설비 설치할 때 재현 구역이 있기 때문에 재현 구역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하나씩 재현 구역. 거실 재현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623번에 화재 시 연기 배출과 동시에 공기 유입이 될 수 있게 하고 배출 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기 배출하고 불이 났으니까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공기 유입 그렇게 하고 배출 구역 거실에서 배출한다. 그러면 통로에는 공기 유입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제 거실 옆에가 통로나 복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이제 예상 제형 구역에 대하여는 그래서 예상 제형 구역 제형 구역이 있는데 불이 나면 불난 곳에서 연기 배출 다른 쪽에서는 공기 유입. 624번은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 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거실 옆에 통로가 있어요. 그러면 거실에서 배출 안 하고 이제 통로에서 연기를 배출한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답을 봐보면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획되고 그래서 거실인데 50제곱 미만으로 작다라는 겁니다. 작으면 이제 거실에서 직접 배출 안 하고 이제 어차피 연기가 통로로 나오니까 통로에서 한꺼번에 배출하겠다 그런 겁니다. 조건이 50제곱 미만이죠. 그 다음에 625번은 통로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 경우에 그 통로는 예상 제형구역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통로에 가연성 물질이 별다르게 없으면 이제 예상 제형구역으로 정하지 않는다. 통로를 답을 봐보면 통로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그래서 통로가 있는데 이제 통로에 뭐 복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통로하고 복도는 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마감이 불연재료 아니면 난연재료. 이제 여기에서 준불연재료는 없는데 준불연재료도 해당이 되겠죠. 이제 다만 문구에 없을 뿐이지. 그래서 통로가 이렇게 되고 가연성 물질이 없으면 그 통로는 이상 제형구역으로 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제형구역이 아니니까 연기를 배출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굳이 어떤 제연 설비를 설치할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봐보면 이제 제연 설비 제연 방식 기준입니다. 제연 방식을 이렇게 해라. 뭐 연기 배출과 동시에 공기 유입 이런 게 다 제연 방식이죠. 뭐 통로에서 배출한다. 뭐 통로에 이상 제연 구역으로 안 한다. 제연 방식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26번은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직선 거리는 5m 이상 또는 구획된 시르 장변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그래서 공기 유입구는 공기가 유입되는 부분이고 배출구는 연기를 배출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m 이상, 장변의 2분의 1 이상이. 답을 봐보면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거실인 이상 제형 구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실 제연 설비에서 400제곱미터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그 뭐 배출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만의 거실, 작은 거실이면 이제 공기 유입구하고 배출구 이제 이런 기준 따라야 된다. 그 다음 627번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 설치하고 그 주변은 공기 유입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그래서 이제 반대죠.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거실, 이상 제형 구역에 대하여는 이제 거실이 커요. 400 이상으로. 그러면 바닥에서 1.5m 이하 이제 그 높이에 무엇을 설치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628번은 방금 했던 그 두 가지 외의 이상 제형 구역에 대한 유입구는 이제 답이 그래요. 다음 항목에 따를 거. 그래서 방금 그게 1호, 2호니까. 그래서 유입구니까 공기 유입구에 공기가 들어오는 유입구에 이제 가나 있는데 가는 유입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고요. 나는 유입구를 벽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벽에 하느냐, 벽이 아닌 곳에 설치하느냐,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입구 기준이. 그래서 제목은 공기 유입구 적합 기준입니다. 공기 유입구. 그래서 아까 제연 설비에서 배출과 동시에 공기 유입, 그래서 공기 유입구가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 이제 공기 유입구에 관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629번을 봐보면 제형 구역의 기압을
제형구역 위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형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거실 제연 설비였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특별 피난 계단, 계단실, 부속실 제연 설비입니다. 그래서 답을 봐보면 제형 구역에 5개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그래서 제형 구역에다 공기를 공급하니까 이제 공기 유입 그런 뜻이 되죠. 그렇게 해서 제형 구역이 옥내보다 높게 한다 그거죠. 그러면 높으면 제형 구역으로 연기가 못 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형 구역에 이제 옥내보다 더 높게 하는 거죠, 기압을. 그 다음에 630번은 방연 풍속을 유지하도록 5개의 공기를 제형 구역 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 이제 방연 풍속이라는 것은 문을 열었을 때 이제 실내로 이렇게 풍속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연기가 못 가니까. 그래서 그 방연 풍속을 유지하려면 공기를 더 보충해 줘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답을 봐보면 피난을 위하여 제형 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그래서 피난하려면 문을 열고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방연 풍속이 필요하니까 공기를 더 보충 공급해 줘야 됩니다. 631번은 제형 구역의 가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 그래서 공기를 너무 많이 불어 넣어져 버리면 과압이 걸리죠, 과압. 과압은 또 좋지가 않기 때문에 답을 봐보면 이제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제형 구역은 이제 계단실이나 부속실이나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처음에 공기를 극비를 해줬는데 출입문 열고 나가니까 방연 풍속을 유지해 줘야 되니까는 더 바람을 불어 넣어줬어요. 그러다가 출입문이 닫히면은 이제 과압이 걸릴 수가 있죠. 그래 나서 이제 과압 걸리지 않도록 다시 조치를 해서 이제 적당한 차압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연 설비 기준입니다. 이제 특별 피난 그 제연 설비 기준이에요. 제연 설비 이제 설치 기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적합 기준 뭐 다 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632번을 봐보면 유지해야 하는 최소 차압은 48파스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답은 제형 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그래서 제형 구역이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옥내하고 40파스칼 이상이니까 이제 제형 구역이 40파스칼 더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633번은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뉴턴 이하로 해야 한다. 이제 피난하려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더니 이제 힘이 너무 많이 들면 노약자들이 열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110뉴턴 이하. 답은 제연 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제연 설비가 가동이 되면 급기를 해주니까 이제 제연 구역의 기압이 높아져요. 너무 높아지면
이제 과압이 형성이 되면 이제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아까 과압을 과압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방지. 그렇게 해야 이제 110뉴턴 이하로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제연 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634번은 개방되지 않은 제연 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기준 차압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답을 봐보면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에 그래서 630번하고 이제 630번에도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출입문이 개방이 되면 차압이 약간 떨어지죠. 아무래도 이제 차압이 약간 떨어지니까 개방되지 않은 제연 구역과 옥내 거기는 그래도 적어도 이제 70%는 기준 차압의 70%는 돼야 된다.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635번은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계단실이 있고 부속실이 있다면 이제 최종 목표는 계단실을 보호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옥내 부속실, 계단실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면 계단실이 가장 높아야 맞아요. 그래서 적어도 계단실이 부속실하고 같거나 아니면 이제 계단실이 부속실보다 더 높아야 되니까 부속실은 계단실보다 낮아야 맞겠죠. 그런데 너무 낮게 하면 안 되고 부속실하고 계단실 압력 차이를 5파스칼 이하,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겠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635번의 답은 이제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경우. 그래서 계단실에도 급기해주고 부속실에도 급기해준다. 동시에 재현한다라는 말은 둘 다 바람을 불어 넣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차압 등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좀 더 덧붙이면 특별 피난 계단, 계단실, 부속실, 재현 설비의 차압 등 기준 이렇게 되겠죠. 내가 제목을 간단하게 써놨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6번은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 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옥상으로 직통, 수직 풍도 그걸 통해서 배출한다. 제목은 수직 풍도에 따른 배출입니다. 그래서 계단실이나 부속실 그런 곳에 급기를 해주는데 이제 옥내에는 또 배출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배출을 수직 풍도에 따른 배출. 그래서 자연 배출식과 기계 배출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637번은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각 층에다가 배출구를 하나 설치해요. 그래서 그 배출구를 통해서 배출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답은 배출구에 따른 배출이에요. 그 다음에 638번은 거실 제연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의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해야 하는 유입 공기의 양을 거실 제연 설비 배출량이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 공기 배출은 당의 거실 제연 설비에 따른 배출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제연 설비에 따른 배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 제연 설비가 어차피 불이 나면 연기를 배출해 줘야 되니까 그 설비, 제연 설비를 통해서 유입 공기도 연기하고 같이 배출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유입 공기의 배출 기준입니다. 그래서 또 좀 더 덧붙이면은 이것도 특별 피난 계단 제연 설비에서 유입 공기 배출 기준 그렇게 되니까요. 그다음에 639번을 봐보면 이제 기밀 상태를 유지할 거. 답은 평상시 닫힌 구조로. 그래서 평상시에 닫혀 있고 기밀 상태니까 어떤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뜻이죠. 640번은 당해 장치 및 제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 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거. 그래서 이제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지 기능입니다. 개폐 여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그걸 알 수 있어야 된다, 그거죠. 이제 평상시에 닫혀 있으니까 필요할 때 열린다라는 말이죠. 화재 시에. 개폐 여부. 그다음 641번은 닫혀 있을 때의 기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거. 그래서 답은 구동부의 작동 상태와 그래서 이제 구동부니까 작동하는 이제 전동기 그런 구동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동기가 돌아줘야 닫혀 있다가 열리겠죠. 그다음에 642번은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 구조로 할 거. 답은 풍도의 내부 마감 상태에 대한 점검이. 그래서 풍도니까 이제 덕트. 거기에 내부니까 이제 내부 뭐 가끔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댐퍼의 정비 고장 나면 당연히 수리해야 되겠죠. 643번은 화재 감지기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거. 그래서 감지기가 동작하면 당해층이니까는 이제 그 층만 이야기합니다. 그 층, 다른 층 말고 해당 층, 당해층, 화재가 난 층. 그래서 답을 봐보면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그래서 화재층, 그 층에 댐퍼가 개방돼야 된다. 그런 거죠. 제목은 배출 댐퍼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배출 댐퍼니까 유입 공기 배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이 났을 때 제형 구역에는 급기해주고 옥내에서는 유입 공기를 배출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배출 댐퍼가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